자, 그래프가 무엇인지부터 살짝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긴 것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가 뭐 C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D라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리를 살짝 바꾸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점이 있죠. 점이 모두 몇 개 있어요? 점이 모두 4개가 있습니다. 점과 그리고 뭐가 있냐면 선이 있어요. 선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보이시죠?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림입니다. 그래프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그래프라는 것은 점이랑 선으로 이루어진 뭐다? 그림이다 라고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때의 점이 뭐고 선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프에서 점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꼭지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입니다. 꼭지점 A, B, C, D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꼭지점 사이에 연결된 이 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래프는 바로 이 내용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보면은요. 여기는 지금 점이 있어요. 점이 없죠. 변끼리 지금 선끼리 교차하는 부분에 점이 꼭지점이 찍혀 있지 않을 때는 이거는 꼭지점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으로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꼭지점이라고 하고요. 꼭지점끼리 연결된 선을 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꼭지점이 뭐가 있습니까? A, B, C, D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변은 뭐예요? A, B, 그리고 A, C, B, D, C, A, D, A 이런 것들을 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B, C는 변이에요? 변이 아니죠. 여기 지금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변이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행렬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행렬로 나타내는데 행렬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꼭지점과 변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두 꼭지점 사이에 변이 있으면 1이라는 숫자를 주는 거고요. 두 꼭지점 사이에 변이 없으면 0이라는, 변이 없어 0이라는 숫자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라는 꼭지점에서 다시 A로 오는 그런 변은 없죠. B라는 꼭지점에서 다시 B로 오는 변은 없죠. 즉, 우리가 지금 그래프와 행렬에서 수학 1의 그래프와 행렬에서 다루는 그래프는요. 자기 자신으로 오는 변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행렬로 만들 겁니다. 행렬로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좋으냐?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다른 그래프를 하나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꼭지점을요. A1, 첫 번째 A1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A2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리고 여기는 A3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A4라는 이름을 붙여드릴게요. 이래야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하거든요. 자, 꼭지점 몇 개 있습니까? 꼭지점이 지금 4개가 있고요. 그래프를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꼭지점 사이의 연결 관계를 우리가 행렬로 나타낼 건데요. 꼭지점 2개 사이의 관계죠. 즉 A1과 A2와의 관계도 있고 A1과 A3의 관계도 있고 A1과 A4의 사이의 관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A1, A2, A3, A4 이렇게 열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A1, A2, A3, A4 이렇게 행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행렬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A1에서 A1으로 오는 변은 없죠. A1과 A1 사이에 변은 없다, 0이다 라고 나타내시면 돼요. A1과 A2 사이에 변이 하나 있죠. 그래서 있다, 1이다 라고 나타내시면 돼요. A1과 A3 사이에 변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0이다. A1과 A4 사이에 변이 없죠. 떨어져 있습니다. 없어, 0이다 라고 나타내시면 돼요. A2와 A1 사이에도 변이 있습니다. 1이죠. A2와 A2 사이에는 변이 없어요. 왜? 자기 자신으로 오는 변은 없다. 0입니다. A2와 A3이죠. A2와 A3, A2와 A3 사이에 변이 있네요. 1입니다. 그 다음에 A2와 A4죠.
A2와 A4 사이에 변이 있네요. 1이다 라고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A3과 A1 사이에 있는 변이죠. A3과 A1 사이에 있는 변이라는 것은 A1이라는 꼭지점과 A3이라는 꼭지점 사이에 뭐 변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요. 그건 뭐랑 같을까요? A3과 A1 사이에 변이 있느냐 없느냐와 똑같죠. 다시 A1과 A3 사이의 관계는 A3과 A1 관계와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A3과 A1과의 관계 얼마였어요? 0이죠. 이것은 이 A1과 A3과의 관계랑 같으니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프 볼게요. A1, A3 사이에 없죠. 그래서 0이다 라고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A3과 A2죠. A3과 A2는 뭐와 같다? A2와 A3과 같다. 따라서 1이다 라고 놓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 A3과 A3 사이의 관계죠. 자기 자신으로 오는 것은 선생님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A3과 A4 사이의 관계 찾아볼까요? A3과 A4 사이에 변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1이다 라고 놓는 겁니다. A4와 A1과의 관계는 뭐와 같다? A1과 A4와의 관계 0과 같다. A4와 A2와의 관계는 A2와 A4와의 관계인 1과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A4와 A3이죠. 이것은 A3과 A4와의 관계인 1과 같고 A4끼리는 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요. 그래서 우리가 행렬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행렬을 가지고 그래프의 어떤 성질들을 알아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성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지금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오는 대각선은요. 다 뭐예요? 0이에요. 왜 그렇죠? A1, A1, A2, A2, A3, A3, A4, A4예요. 자기 자신으로 오는 꼭지점에서 자기 자신으로 오는 것이 변이 있느냐? 선생님이 없는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성분은 다 무조건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들의 성질을 한번 볼까요? 1행 1열이죠. 2행 2열의 성분이고 3행 3열의 성분, 4행 4열의 성분입니다. 즉 행과 열이 같을 때의 성분은 무조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성질을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A1과 A3 사이에 A1, A3 사이에 변이 없네요. 이것은 뭐랑 같다 그랬어요? A3과 A1 사이에 변이 있는가 없는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 하고 싶어요? 2, 4 해볼까요? A2와 A4 사이에 변이 있네요. 그러면 A4와 A2 사이에도 변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분 한번 표현해 볼게요. 1행 3열이죠. A1, 3이 0이면 이 성분은 뭐가 되죠? 3행 1열이니까 A3,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1, 3과 A3, 1의 성분은 같아져야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A2, A4가 만나야 되죠. 즉 2행 4열입니다. A2, 4의 성분이 1이에요. 그 말은 곧 4행 2열인 A4, 2와도 같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A, I, J, I행 J열에 있는 성분은 뭐와 같다? J행 I열에 있는 성분과 같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요. 변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행렬 보세요. 행렬. 그래프를 행렬로 나타낸 이 행렬을 봤더니 안에 있는 성분은 뭐밖에 없어요? 0 아니면 1밖에 없습니다. 왜요? 변이 있으면 1을 주고 변이 없으면 0을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성분은 0 아니면 1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2줄을 한번 잘 보세요. 2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줄의 의미는 A1이라는 꼭지점과 A1으로 연결된 변이 있느냐,
A1과 A2와 연결된 변이 있느냐, A1과 A3으로 연결된 변이 있느냐, A1과 A4로 연결된 변이 있느냐예요. 즉 누구 입장에서? 꼭지점 입장, A1 입장에서 어떤 것과 변으로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더해요. 성분을 다 더하면 얼마죠? 1이죠. 이 말은 뭐예요? 꼭지점 A1과 연결된 변이 몇 개 있다? 하나다라는 뜻과 같겠죠. 그래프 가보겠습니다. 꼭지점 A1 보세요. A1과 연결된 변이 몇 개예요? 하나죠. 그래서 연결된 변의 개수를 알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볼게요. A2와 연결된 변의 개수 몇 개? 3개죠. 그러면 A2로 와보세요. A2 왔습니다. 모두 더하세요.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얼마가 됩니까? 3이 나와요. 그래서 같다라는 거 보이시죠? A3 한번 보겠습니다. A3과 연결된 변의 개수 몇 개예요? 2개입니다. 그래서 A3 왔어요. 연결된 변의 개수 몇 개 다 더하니까 성분의 합이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할까요? A4와 연결된 변의 개수 몇 개입니까? 다 더하면 2죠. 그래프 봐서 확인합시다. 연결된 변의 개수 몇 개다? 2이다라고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요. 열에 대해서 계산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A1이라는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는 이 A1에 해당하는 열의 성분의 합 1과 같습니다. A2의 열 볼까요? 연결된 변의 개수 3개와 같죠. A3도 계산했더니 2, A4도 계산했더니 2가 나오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열이나 행을 보면 그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은 같아야 되겠죠. 왜? A1에 관한 내용, A1에 관한 내용이니까. 따라서 이 값과 이 값도 같고 이 값과 이 값도 같고 이 값과 이 값도 같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장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행렬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분의 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1이 몇 개인지만 세면 되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그래서 행렬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가 돼요? 8이 나오게 돼요. 기억하세요.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가 됐다? 8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8이라는 것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죠? 1이 모두 몇 개인지 세봤죠. 왜? 이 행렬은 성분이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1이 모두 몇 개인지 세면 그게 바로 모든 성분의 합이었어요. 즉 행렬 중에서 행렬의 성분 중에서 1의 개수가 바로 모든 성분의 합이 돼서 이것도 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8이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이제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로 갔더니요. 변이 모두 몇 개예요? 변이. 하나, 둘, 셋, 4개예요. 다시 변이 몇 개라고? 4개. 우리 아까 계산한 값이 얼마였죠? 8이었죠. 4와 8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4에다 어떻게 하면 8이 되죠? 2를 곱하면 8이 되죠. 왜 2를 곱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렬로 만들면서 A1과 A2 사이에 변이 있으면 1을 줬죠. 또 A2와 A1 사이에 변이 있으면 또 1을 줬어요. 그러니까 변이 하나가 있으면 A1 입장에서 한 번 카운트되고 A2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카운트되기 때문에 변 하나당 몇 번, 몇 개의 1이 생기는 거예요? 2개의 1이 생기는 거예요. 즉 변이 4개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2개의 1이 생겼죠.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이 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 거꾸로 모든 성분의 합을 알아요. 8이에요. 그러면 변은 몇 개다? 2개, 4개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래프와 행렬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프에서 변의 개수와 그리고 행렬에서의 모든 성분의 합을 비교하면 변의 개수에다 뭐를 하면 곱하기 2를 하면 모든 성분의 합이 나온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 변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4개죠? 선생님 여기 시옷이 안 붙나 봐요. 이제 자, 사이시옷 뺄게요.
1의 개수가 8이었고요. 변의 개수가 4였습니다. 변의 개수에다가 얼마를 하면 곱하기 2를 하면 모든 성분의 합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알려드린 내용이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이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만 시험에 나와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거의 끝났다. 90% 이상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행여나 수능에서 정말 행렬과 그래프를 어렵게 내고 싶다라고 하면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건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 내용에서 나오더라도 90% 이상 나올 겁니다. 왜? 사실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시험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와 행렬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30문항이잖아요. 30문항 중에 과연 그래프와 행렬이 한 문항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 문제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개만 더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 행렬과 그래프를 나타내는 행렬은 성분이 0 아니면 1인데 우리가 지금 어떤 숫자에만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1이라는 숫자에만 계속 집중을 하고 있죠. 0 입장에서 서러운 거예요. 나도 개수 세주세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0의 개수는 과연 어떻게 셀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의 성분의 개수 중에서 뭐의 개수를 빼버리면 1의 개수를 빼버리면 0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의 성분은 모두 몇 개일까요? 이게 지금 몇 차예요? 4차 정사각행렬이죠. 왜 4차 정사각행렬이죠? 꼭지점이 4개이기 때문입니다. 꼭지점이 4개이기 때문에 4차 정사각행렬이에요. 그러면 4차 정사각행렬은 행이 4개, 열이 4개인 행렬이죠. 다시 행이 4개, 열이 4개입니다. 성분은 몇 개일까요? 4, 4, 16개가 되겠죠. 16개 중에 뭐의 개수를 빼버리면 1의 개수를 빼세요. 1의 개수 8개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8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의 개수다? 0의 개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16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16은 꼭지점의 개수를 제곱해야지 나오죠. 꼭지점이 4개면 모든 성분은 몇 개다? 4의 제곱인 16개예요. 거기에다가 뭐의 개수를 빼주면 돼요? 1의 개수를 빼주면 바로 뭐가 나온다? 0의 개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의 개수는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변의 개수에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나오죠. 또는 모든 성분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모든 문제들, 그래프 행렬에서 나오는 문제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교재 내용 한 번 더 정리하고 다음 문제들로 한번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면은요. 선생님이 그래프에 대한 다른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가 뭔지는 이제 아시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프를 나타내는 행렬에 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꼭지점 4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꼭지점이 n개예요. n개로 일반화시켜서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n개의 꼭지점을 갖는 그래프의 각 꼭지점 사이의 연결관계를 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ai와 aj를 연결하는 변이 있을 때는 얼마를 준다? 1을 준다. ai와 aj를 연결하는 변이 없을 때는 얼마를 준다? 0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다 성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행렬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아까 꼭지점이 4개였어요. 꼭지점이 4개면 몇 차 정사각행렬? 4차 정사각행렬입니다. 꼭지점이 5개면 그럼 몇 차 정사각행렬? 5차겠죠. 꼭지점의 개수가 n개면 몇 차 정사각행렬? n차 정사각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어요. A1과 A2 사이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성분을 A1,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2와 A1 사이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을 A2, 1이라고 했을 때 두 개는 어때요? 무조건 변이 있거나 없거나니까 같죠. 즉 AIJ와 AJI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옆에다가 우리 하나 더 적어 놓겠습니다. 행과 열이 같아요. 행과 열이 같은 곳에 위치한 성분은 무조건 뭐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선생님이 마지막에 강조했던 내용들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행렬의 각 행에 있는 모든 성분의 합이에요. 머리 생각합시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A1에 연결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분의 합 계산했었죠. 이거는 뭐와 같다? 이 행에 대응하는 A1의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와 같다라고 얘기했죠. 또 여기 만약에 A2가 있었어요. A2에 해당하는 성분들을 다 합했습니다. 그것은 A2라는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 또는 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라는 것은 행렬 중 뭐였습니까? 행렬의 성분 중 1의 개수와 같다라고 선생님이 알려드렸고요. 그것은 각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의 총합과 같았죠. 그것은 그래프의 변의 개수 곱하기 얼마다? 2이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0의 개수는 어떻게 셀 수 있다? 꼭지점의 개수의 제곱에다가 행렬의 성분 중 1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라고 얘기를